안녕하세요. ESG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기후위기를 숫자로만 이야기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 숫자를 어떻게 만들고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신뢰성과 경쟁력이 갈립니다. 2025년 2월 우리 대한민국은 기후정책 역사상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파리협정 체제하에 첫 경년 투명성 보고서 BTR, 즉 바이애니얼 트랜스퍼런시 리포트를 UN 기후변화 협약인 UNFCCC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국제 검증의 무대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온실가스 통계표가 아닙니다. 국가가 직접 전 세계에 공개하는 기후 이행 진정성 보고서이자 한국이 기후위기 앞에서 얼마나 진심으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후 이행 수준의 신용장이자 한국의 정책 신뢰도를 총체적으로 평가받는 공식 문서입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의 신뢰성, 감축 정책의 효과성, 부문별 기여도, 기후 재원의 흐름, 장기 시나리오 예측까지 포함한 이 정보는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강력한 시사점을 남깁니다. 모든 파리협정 참여국은 앞으로 이 BTR, 경련 투명성 보고서를 공통된 양식과 형식으로 작성해서 UNFCCC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당사국 총회 COP26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온실가스 배출, 국가 감축 목표 NDC, 지원 정보 등을 동일한 틀에서 보고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각국의 기후 정책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더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2014년부터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감축 목표, 개도국 지원 정보를 경련 보고서라는 것을 통해서 제출해 왔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1차와 2차 경련 보고서를 정시에 제출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파리협정 탈퇴와 함께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에 들어서면서 누락된 경련 보고서를 한꺼번에 제출했고 2022년에는 5차 보고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특히 5차 보고서에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투자, 전기차 보급, 산업구조 개편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각 정책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의 계산 방식까지 포함해서 보고 역량에서 미국의 선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보고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의 정책 변화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1차 보고서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했지만 2차와 3차 보고서에서는 석탄의 의존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로 인해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CCUS 기술과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보고서는 원자력 및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까지 겪는 현실적인 도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탄 지역에 특수기금을 조성해서 경제적인 지원, 재교육, 재정 투자를 진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1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계기로 수립된 2045 탄소 중립 목표와 NDC, 즉 2030년까지 65% 감축하는 계획 등이 보고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야기를 투명하게 보여줄 차례입니다. 기후 정보 투명성의 새로운 시대, 대한민국의 제1차 경련 투명성 보고서가 남긴 7가지 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제 성장과 탈동조화가 이제는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님을 우리나라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BTR에 따르면 1990년 이후 22년까지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는 4.6배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2.5배 증가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에는 그 감축세가 본격화되면서 에너지 효율 개선, 산업 구조의 전환, 석탄 발전 감소 등이 정책적으로 복합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장이 곧 배출 증가라고 여겼지만 이제는 탈동조화가 수치로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탄소 중립이 규제가 아니라 저탄소 경제로의 체질 전환임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수치가 나오는 그 근거 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단지 배출량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를 어떻게 추적하고 산정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경년 투명성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인 NDC에서 2022년 기준으로 약 8.4% 감축했을 뿐이라고 그 실적을 솔직히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부문별 배출 변화뿐만 아니라 감축 기여도, 정책 효과, 예산 투입의 구조까지 투명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년 투명성 보고서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이를 보고 체계에서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라고 평가했고, 어떤 이는 기후 경쟁력은 수치보다 정보의 설명력에서 갈린다고 논평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는 기후 정보 신뢰도는 선진국의 기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은 NIR이라고 하는 내셔널 인벤토리 리포트를 통해서 기업과 정부 간의 배출 정보를 연동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CSRD 기준에 따라서 공급망 전반의 탄소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제품별 탄소 발자국 프로그램을 민간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B2B, B2C 정보 공개에 활용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개발도상국들은 여전히 배출 정보의 불일치, 산정 방식의 불완전성, 보고 주기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서 국제 기후금융 접근성에서 불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한국은 중진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정보의 정합성으로 무역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과제는 경년 투명성 보고서는 국가 보고서이지만 결국은 기업의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포스코는 자체 탄소회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철소별, 제품별 온실가스 배출을 GHG 프로토콜에 따라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CDP와 TCFD 요구에 대응해서 반도체 생산 공정의 공정별 배출량을 시각화해서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스코프 3 데이터의 측정률을 85%까지 끌어올리면서 공급망 감축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데이터가 곧 국가의 경년 투명성 보고서에 반영되며, 이는 다시 기업의 글로벌 ESG 평가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는 정보도 인프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경년 투명성 보고서를 기반으로 FMCP, Facilitative Multilateral Consideration of Progress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 FMCP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FMCP는 국제사회가 한국의 감축 진전을 다자간 협의체에서 질의하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보고서 제출이 아니라 공개 토론과 국제적인 비교를 견뎌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산업부, 환경부,
기재부 등 각 부처의 정보 연계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민간 데이터와의 통합 플랫폼 구축하는 것이 이제는 필수입니다. FMCP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는 파리 협정에 따라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 체계 내에서 운영되는 국제적인 검토 절차인데, 단순한 보고 절차가 아니라 국가의 감축 이행 의지를 국제사회가 직접 평가하는 공식적인 장입니다. 각국이 제출한 경련 투명성 보고서를 기반으로 다른 당사국들, 그리고 UNFCCC 사무국, 국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수준, 정책의 실효성, 데이터의 신뢰성 등에 대해서 공개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합니다. FMCP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보고 절차가 아니라 국가의 감축 이행 의지를 국제사회가 직접 평가하는 공식적인 장으로서 기업의 ESG 평가나 탄소 정보 공개, 공급망 실사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과제는 기후 정보는 대기업만의 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련 투명성 보고서는 전국 단위의 통계이지만 배출은 지역 단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물, 수송, 폐기물 부문은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과 직결되어 있고, 우리의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은 또 한계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GHG 산정 교육과 공급망 실사 대응 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한국생산성본부 등과의 연계한 탄소정보 역량 강화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과 중소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기후 투명성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일곱 번째, ESG 시대, 이제는 정보 신뢰도가 경쟁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명한 어느 온실가스 전문가는 탄소 감축은 이제 시스템의 변화이며 정보 신뢰는 ESG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보고서는 기업이 배출을 신고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데이터가 검증 가능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의사결정, 책임, 이행체계가 통합적으로 작동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정보의 수준이 곧 신뢰의 수준이고, 이는 거래나 투자, 규제, 대응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의 시대는 끝났고 증명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BTR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진출한 첫 기후정보 신뢰서입니다. 감축 그 자체보다 그 감축을 어떻게 증명하고 설명하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기업은 숫자가 아닌 증명할 수 있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기후 정책은 이제 데이터의 품질로 평가받는 시대이며, 정보의 투명성은 곧 국가와 기업의 ESG 신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파리협정 체제하에 첫 번째 경련 투명성 보고서를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국제 검증의 무대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ESG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